2주짜리 휴전. 다들 가짜 평화라고 하죠. 하지만요, 어쩌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계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그 상식 하나씩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4월 7일이었죠. 전 세계가 진짜 숨 죽여서 보고 있던 중동에서요. 깜짝 뉴스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하고 이란이 2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거. 와, 시장은 뭐 바로 환호했죠. 유가는 뚝 떨어지고 주식 선물은 막 급등하고 전쟁의 공포에서 정말 말 그대로 잠시나마 숨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안도감이 정말 딱 하루 가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온갖 비관론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쇼다. 어차피 절대 합의 못한다. 아니 왜냐고요? 양쪽이 내건 조건을 보니까 이건 뭐 협상을 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양쪽의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게 정말 협상 끝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시간은, 진짜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던 상식을 깨는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아니, 요구 조건 차이가 이렇게 큰데 무슨 협상이냐? 끝났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재밌는 건요. 협상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집 살 때 생각해보세요. 나는 5억에 사고 싶다 하고 집주인은 7억 밑으론 절대 안 판다.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럼 이 2억 차이 때문에 안 사요 하고 그냥 바로 돌아서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둘 다 속으로는 알고 있죠. 아, 한 6억쯤에서 만나겠구나. 그런데도 일단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려고 일부러 세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협상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 고전적인 기술이죠. 자, 그럼 이제 미국과 이란의 판을 한번 볼까요? 와, 이거 방금 봤던 부동산 협상이랑 완전 판박이에요. 미국은 15개 요구, 이란은 10개 요구. 핵 문제, 제재, 미사일.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협상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하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 미중 무역전쟁 때 기억나세요? 미국이 145%, 중국이 125% 관세 폭탄을 서로한테 막 던졌잖아요. 그때 전 세계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끝났다. 3차 대전 시작이다. 이랬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죠? 딱 6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협상이라는 게임의 룰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죠. 만약에 협상이 깨지면 이란이 꺼내들 무서운 카드가 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카드들 과연 진짜 쓸 수 있는 카드일까요? 이번 휴전 합의문을 진짜 자세히 뜯어보면요. 아주 교묘한 조항이 하나 딱 숨어 있습니다.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한 이 말이에요. 레바논은 이번 휴전에 포함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뭐 말실수나 우연이 아니에요. 이 협상판 전체를 뒤흔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된 덫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란 내부에 강경파가 날뛰면서 휴전을 깨는 도발을 했다? 그럼 미국은 굳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우린 휴전 대상 아니잖아 하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공격하면 그만입니다. 이란한테 헤즈볼라는 정말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장부를 딱 인질로 잡아놓고 너네 딴짓하지 마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자, 그럼 이란한테 다른 카드는 뭐 쓸까요? 있죠. 바로 후티 반군을 시켜서 여기 바브엘만 네브 해협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 교역량의 무려 12%가 지나가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대동맥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요, 이 카드는 꺼내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는 자살 카드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이 해협을 막는 건 단순히 미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나랑 전쟁하자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럽, 아시아 뭐 가릴 것 없이 다국적 함대가 구름처럼 몰려들 테고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란의 모든 기반시설을 그냥 합법적으로 파괴할 명분을 딱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협상 테이블을 엎는 수준이 아니죠. 나라의 운명 자체를 거는 엄청난 도박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통념들을 싹 걷어내고 다시 한번 보죠. 이란이 가진 협상 카드들이 사실상 다 봉인된 상태라면 도대체 이 판을 움직이는 진짜 핵심 키는 뭘까요? 그 답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란 내부에 있어요. 먼저 물입니다.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이미 수도 테헤란의 주요 댐 저수율이 고작 10%에 불과했어요. 여기에 6년째 이어진 끔찍한 가뭄으로 강수량은 85%나 줄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기는 더 심각해요. 이미 전쟁 전부터 2만 5천 메가와트나 전력이 부족해서 23개 주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전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란의 진짜 시한폭탄은요, 2주짜리 휴전 협상이 아니에요. 바로 코앞으로 닥친 여름입니다. 물과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순간 이미 턱 밑까지 차오른 이란의 사회 기반 시설 전체가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협상판의 본질이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협상 테이블에 걸린 판돈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미국한테 협상 실패는 물론 아픈 문제입니다. 중간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란은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대규모 사회 불안이 터지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무게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협상 초반의 큰 의견 차이는 협상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라는 신호라는 것. 둘째,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서운 카드들은 사실상 쓸모가 없거나 쓰면 자멸하는 사드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진짜 압박 요인은 미국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이란의 국가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바로 여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협상에서든 진짜 힘을 가진 쪽은 누구일까요? 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쪽일까요? 아니면 가장 잃을 게 많은, 그래서 더 절박한 쪽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게임의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끝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